이번 시간에는 잠재 고객 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잠재 고객 확보에 대해서 이제 선입견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예를 들어서 DB 수집에는 SNS가 최고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 페이스북은 끝물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흔히 SNS, 페이스북에서 DB를 수집할 수 있는 방식은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트래픽 광고 목표를 잡은 다음에 따로 구글 폼이나 이런 쪽으로 랜딩을 유입을 시켜서 그쪽에서 이제 광고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게끔 하는 제일 기본적인 세팅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 잠재 고객 확보, 페이스북 인앱,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광고를 보고 클릭하게 되면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앱 내에서 신청자분들의 정보를 남길 수 있는 서베이 폼이 준비가 되죠. 그래서 굳이 다른 웹사이트나 이런 쪽으로 가는 허들 없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내에서 바로 제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청할 수 있는 경로가 간소화됐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전환 광고 캠페인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전환 같은 경우에도 트래픽이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웹사이트로 유입 랜딩을 태운 다음에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신청하기라는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거를 전환으로 추적을 하고요. 이에 있어서 필요한 건 페이스북 픽셀이고요. 그러면은 이 수집된 데이터들, 이 신청자분들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신청 완료라고 전환이라는 데이터를 수집한 다음에 이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전환 광고라는 거를 돌릴 수가 있습니다. 난이도로 따지면은 전환이 가장 하기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잠재 고객 확보 그리고 트래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번 챕터에서는 잠재 고객 확보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SNS 허수 DB 같은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페이스북이나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얻게 되면은 TM분들이 전화를 하셨을 때 본인은 시청한 적이 없다, 그냥 해본 거다, 찔러본 거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허수 DB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것 또한 사실이라고 봅니다. 광고를 어떻게 세팅하냐에 따라서 이 허수 DB를 잡을 수 있는 방식이 몇 가지가 있긴 합니다. 근데 다른 매체에 비해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 허수 DB율이 높은 거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만큼 DB당 단가는 제일 저렴한 매체 중에 하나라고도 봅니다. 잠재 고객 확보는 말씀드린 것처럼 페이스북 인앱에서 할 수 있는 광고이고요. 그리고 이제 2030 세대랑 40, 50, 60 세대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무슨 뜻이냐면은 페이스북에서 이제 흔히들 많이 갖고 계시는 선입견 중에 하나가 20대, 30대 분들 관해서 DB 수집을 하는 그런 업종만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흔히 20, 30대를 겨냥할 수 있는 중고차 딜러분들 이런 쪽들은 페이스북이 좋다. 그리고 나머지 40, 50, 60대를 겨냥하는 그런 업종들은 페이스북은 좋지 않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건 사실 무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페이스북은 40, 50, 60대 이용자 수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20, 30 세대가 페이스북 이용자 수의 50% 이상이 넘긴 하지만은 나머지 거의 40, 50% 정도가 40, 50, 60대 세대이기 때문에 선입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40, 50, 60 세대 위주로 광고를 해본 적이 있는데 DB당 단가가 거의 2만원 정도 혹은 만원 정도가 나온 적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광고를 하냐에 대한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DB의 평균 단가를 여쭤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업종마다 상이하지만은 평균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DB당 2.5만원 아래라고 봅니다. 그리고 잠재 고객 확보라는 거를 진행하시기 전에 광고주분께서 얻고자 하는 질문 목록들을 미리 정리를 하시는 게 좋고요. 예를 들어서 성함, 연락처, 그 외에 또 여쭤보고 싶은 질문들이 어떻게 되는지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페이스북 내에서 이용자분들의 DB를 수집하는 거다 보니까 개인정보 처리 방침 URL이 필요합니다. 수집하는 데 있어서 약관을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서약서, 약관 폼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웹사이트가 있으신 분들은 웹사이트 주소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웹사이트가 없으신 분들은 구글 폼에서 쉽게 따로 구글 폼을 만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따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넣으시고 구글 폼 URL을 넣으시면 됩니다. 이따가 다시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페이스북 내에서 잠재 고객 확보를 통해서 DB를 수집하시게 되면은 일일이 수동으로 기존에는 이제 다운로드를 하셨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는데 DB 수집 CRM을 연동을 하시게 되면은 자동으로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DB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수동으로 다운로드할 필요가 없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챕터에서 세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광고 관리자에서 실제로 잠재 고객 확보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한 가지씩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관리자로 들어오신 다음에 플러스 만들기를 선택해 주시고 진행하고자 하는 잠재 고객 확보를 선택한 상태에서 계속을 클릭할게요. 캠페인 이름도 작성해 주시고 캠페인 예산 최적화 AB 테스트는 그대로 냅둔 채 광고 세트에서 광고 세트 이름을 설정을 해주시고요. 이제 이렇게 바로 밑에 보시면은 페이스북 페이지, 광고주분들의 페이스북 페이지가 보이실 거고 바로 밑에 경고 문구가 뜨게 됩니다. 이건 어떤 경고 문구냐면요. 이 페이지
제가 보유한 이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 유저분들의 DB를 수집하는 거기 때문에 이에 앞서서 페이스북의 잠재 고객용 광고 약관을 읽고 동의해달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약관 보기를 클릭하신 다음에 이용 약관에 동의합니다 라는 거를 선택해 주시면은 이렇게 경고 문구가 없어지면서 앞으로 제가 이용하고자 하는 이 페이스북 페이지에서는 잠재 고객 확보를 돌리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딱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다이나믹 크리에이티브라는 카탈로그는 무시한 채로 예산 및 일정 선택해 주시고 타겟도 설정해 주시고 나머지는 세팅 그대로 둔 다음에 새 광고로 넘어갈게요. 광고 이름을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아래에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하고자 하는 그런 이미지를 넣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문구도 넣어주시고요. 밑에 보시면은 행동 유도라는 버튼이 보이실 텐데 행동 유도에는 정말 말 그대로 보여지는 버튼입니다. 어떤 버튼을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효율 차이가 크게 변화하지는 않지만 웬만해서는 직관적인 버튼을 넣으시는 걸 권장드릴게요. 신청을 해야 되는 거라면은 신청하기, 예약을 하게끔 유도하는 거라면은 예약하기, 혹은 더 알아보기, 견적받기. 저는 이 4가지 버튼 위주로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시면은 질문 형식이라고 해서 인스턴트 양식에 체크가 되어 있을 거고 바로 밑에 보시면은 양식 만들기라고 보이실 거예요. 이 양식 만들기를 선택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새로운 창이 뜨게 됩니다. 자,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요. 저희가 오른쪽에 이 광고에서 프리뷰가 보이시죠? 여기에서 소비자들이 가입하기라는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세팅하고자 하는 이 양식이 그분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화면에서 오른쪽에 보이시는 양식 미리 보기라는 창으로 보이시게 됩니다. 이 양식을 설정할 건데요. 양식 이름을 여기다 설정을 해주시고요. 바로 밑에 보시면은 이 내용이랑 설정 탭 2가지가 있는데 설정 탭에서 언어를 영어에서 한국어로 변경을 해주시고요. 다시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내용은 더 많은 제출수로 그대로 냅두신 다음에 소개를 클릭해 보시면 이 부분은 선택사항으로 보이실 텐데요. 여기에서 양식 미리 보기에 보시면은 이미지가 하나 있고 저희가 방금 광고에 썼던 그 이미지가 있고 페이스북 페이지 이름이 있고 제목 문구라는 게 보이시죠? 이거를 왼쪽에 있는 소개 밑에 있는 제목에서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면은 오른쪽 미리 보기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미지에는 광고 이미지 사용과 업로드된 이미지 사용이 있는데 광고에 썼던 그 이미지 자체를 그대로 끌고 오고 싶으면은 그대로 체크를 해주시고 따로 이 양식에서는 사용하게 될 이미지를 따로 업로드 하시고 싶으시면은 이미지 업로드를 통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락이랑 기호가 있는데 편하신 걸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주로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이 신청하게 되면 얻을 수 있는 혜택이라던가 왜 이 소비자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서 추가적인 설명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소개 자체를 나는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면은 여기에 있는 파란색 버튼을 꺼주시면 됩니다. 허수 DB 확률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서 소개는 어느 정도 써주시는 거를 권장드릴게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질문이 보이실 텐데 질문 버튼을 클릭하시면 미리 보기 창에 연락처 정보로 바뀌신 게 보이실 거예요. 여기 정보 자동 입력이라고 보이시면은 메시지를 입력하세요 해서 신청자분들의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라고 하시면은 오른쪽 미리 보기에서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게 보이실 거고요. 그리고 필요한 정보 유형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메일이랑 이름이 선택되어 있죠. 이 정보 자동 입력이라는 창 아래에 있는 것들은 소비자들이 페이스북에다가 입력한 그 정보들을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페이스북에 입력한 이름들,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이런 게 페이스북에도 저장이 되어 있다면은 그 저장된 데이터를 그대로 끌고 와서 이 정보를 그분들이 수동으로 입력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입력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통 이름이랑 연락처를 많이 필요하실 테니까 연락처 필드에서 전화번호를 선택하시게 되면은 그분들의 페이스북에 저장된 이름하고 전화번호가 그대로 끌고 와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정보 자동 입력 위에 보시면은 맞춤 질문이 있는데 이 질문 추가에 보시면은 이제 다양한 질문 형식을 선택하실 수가 있으세요. 여기에서 이제 준비하셨던 질문 목록 중에서 필요하신 그런 맞는 형식에 따라서 질문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단순히 서감하고 연락처만 필요하시는 분들은 아마 정보 자동 입력으로 많이 이렇게 진행을 하실 거예요. 이렇게 진행을 하시게 되면은 이거는 저장된 데이터를 그대로 끌고 오는 거기 때문에 페이스북 유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냥 클릭 몇 번으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루에 몇십 개의 광고를 보게 되는데 본인들이 정작 이걸 신청했다는 그런 기억을 할 가능성이 많이 낮아지죠. 클릭 몇 번으로 그냥 단순히 신청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단순한 그냥 정보 자동 입력이 아니라 질문 추가해서 저는 단답형 질문으로 어느 정도 유저들이 정말 이 양식을 본인들의 의지에 의해서 신청을 했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게끔 여기 질문을 추가하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혹은 이 정보 자동 입력에서 이름은 X 표시를 하신 다음에 단답형 질문에다가 성함 이런 식으로 쓰시게 되면은 유저 입장에서는 성함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들이 실제로 기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이 사람들이 직접 본인의 의지로 인해서 이 DB를 신청했구나 라고 본인들이 신청한 거에 대해서 기억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겠죠. 두 번째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서 아까 슬라이드 쇼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웹사이트 주소가 있으시면은 링크 URL 부분에다가 웹사이트 주소를 넣어주시고, 없으신 분들은 구글 폼을 만드신 다음에 구글 폼에다가 약관을 넣어주시고 구글 폼 URL 주소를 넣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완료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 사람들 다 제출을 하고 보여지는 마지막 창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원하시는 문구대로 커스터마이징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여기는 또 신기하게 웹사이트 보기라는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이 버튼 텍스트 또한 광고를 하시는 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변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유저 입장에서 이 웹사이트 보기를 클릭하게 되면은 설정하는 웹사이트 링크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청을 한 다음에 혹여나 이 유저 입장에서 조금 더 우리 웹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더 보여주려면은 웹사이트 링크를 넣어주신 다음에 버튼 텍스트도 그에 맞춰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다 되시면은 이제 저장을 클릭해 주신 다음에 완료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이 다 됐으면은 우측 하단에 동의하고 게시까지 하시게 되면은 잠재 고객 확보 양식이 노출이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페이스북에서 페이스북 광고를 통해서 유저들이 DB를 남기게 되면은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 사람들의 DB를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방식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제가 이전에 페이스북 잠재 고객 확보라는 광고를 돌린 그런 내역이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결과 부분에 페이스북 내 잠재 고객이라고 표시된 게 잠재 고객 확보 광고를 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캠페인을 클릭하신 다음에 광고 세트로 넘어가 주시고 광고 세트에서 광고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결과 부분에 보시면은 페이스북 내 잠재 고객이라고 해서 기존에 봤던 이 검은색 글씨체가 아니라 파란색으로 클릭을 할 수 있는 버튼으로 보이죠. 그래서 이거를 광고를 진행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여기에서는 한 개의 광고 세트에 두 가지 광고 소재를 이용해서 테스트 중인데, 이거에 맞춰서 각각의 광고를 통해서 수집된 DB를 이 버튼을 통해서 각각 다운로드가 가능하십니다.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새로운 잠재 고객 데이터 다운로드라고 해서 새 잠재 고객 3명이라고 보이시죠? 그럼 여기에서 다운로드 링크 CSV 혹은 XLS, 엑셀 파일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금 불편한 점이 각각의 광고별로 다 다운로드를 해주셔야 되는 조금 번거로움이 있죠. 두 번째 방식은 이 페이스북 페이지로 넘어오시는 건데요. facebook.com에서 본인이 이용하셨던 페이스북 페이지로 넘어와 주시고요. 메뉴 창에 보시면은 게시 도구라고 있습니다. 이걸 선택해 주신 다음에 공개된 게시물이라는 메뉴가 뜨실 거고요. 왼쪽 메뉴 창에 또 보시면은 잠재 고객용 광고 양식 바로 밑에 양식 라이브러리를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까지 제가 진행했던 광고 양식 폼들이 보이실 텐데, 예를 들어서 제가 기존에 계속 제스타 DB 양식 1월 17일이라는 이름으로 된 그 양식을 운영을 했다라면은 이 양식에서 잠재 고객 수가 계속 쌓이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굳이 방금 첫 전자에서 말씀드렸던 방식과는 다르게 이 양식에 모이는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한 번에 다운로드가 가능하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운로드라는 걸 클릭해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새로운 잠재 고객이 발생할 때마다 다운로드가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조금 더 첫 번째 방식보다는 한 번에 일괄적으로 다운로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편리하죠. 앞서서 페이스북 광고 관리자에서 잠재 고객 확보 광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첫 번째 광고 관리자 광고 레벨에서 엑셀 파일로 수집된 DB들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렸고, 두 번째로는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게시도구 양식 라이브러리에서 일괄적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페이스북이랑 이 자피어라는 거를 CRM 소프트웨어인데 연동을 시켜서 첫 번째, 두 번째 방식은 수동으로 저희가 일일이 다운로드를 했어야 하는 방식이지만은 이 세 번째 방식은 자동화를 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음 챕터에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